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선하다고 믿었던 그 음식들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독으로 변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세포 단위에서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식품 저장과 영양 변화를 연구해온 김태현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개의 식품 샘플을 분석하고 수백 명의 시니어분들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냉장고에 넣는 음식 중 최소 7가지는 오히려 냉장고 안에서 천천히 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으시죠? 냉장고에 넣으면 신선함이 오래간다. 하지만 그 말 절반만 맞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여러분의 건강을 천천히 무너뜨리는 진실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국내 한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냉장 보관한 특정 식품들에서 실온 보관보다 최대 3배 높은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냉장고 안에서 음식이 썩지 않아 보여도 그 안에서는 세포가 죽고 영양이 사라지고 심지어 독성 물질로 변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겉으로 멀쩡하다고 안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냉장고 문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영양 흡수율이 젊은 층보다 30% 이상 낮기 때문에 이미 영양이 파괴된 음식을 드시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시나요? 지난달 저희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70대 이상 어르신 중 87%가 냉장고 보관법을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냉장고에 넣으면 다 안전하다고 믿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냉장고 속 온도가 4도에서 5도를 유지한다고 해도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식품에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이런 온도 변화가 반복되면 세포벽이 손상되고 영양소가 빠져나가며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죠. 특히 열대 과일이나 뿌리 채소처럼 원래 따뜻한 환경에서 자란 식품들은 이런 온도 충격에 더 취약합니다. 오늘은 냉장고에 넣는 순간 음식이 아니라 독이 되는 7가지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평생 해오던 냉장 습관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더 나아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을 2배로 흡수하는 방법까지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열쇠가 될 겁니다. 오늘부터 냉장고 속을 바꾸실 분 계신가요? 얼마 전 저희 연구소로 상담을 요청하신 72세 김정수님 이야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늘 건강을 위해 생마늘과 꿀을 챙겨 드시던 분이었는데 최근 들어 속이 더부룩하고 입안이 쓴맛이 난다며 걱정이 크셨죠. 게다가 소화도 잘 안 되고 아침마다 속이 쓰려서 아침 식사를 거르는 날이 많아졌다고 하셨어요. 살펴보니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보관 방법이었습니다. 마늘을 냉장고에 넣어 두었고 꿀도 냉장 선반에 보관하고 계셨어요. 심지어 다진 마늘은 한 달 전에 만든 것을 냉장고에서 계속 꺼내 쓰고 계셨죠. 저는 그 다진 마늘을 현미경으로 확인해 봤는데 곰팡이 포자가 이미 상당히 증식해 있었습니다. 냉장고 속 습기와 온도가 두 음식의 성분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곰팡이와 발효가 일어나면서 향과 효능이 줄고 일부는 해로운 물질로까지 변했죠. 특히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꿀은 수분 함량이 높아져서 발효 직전 상태였어요. 김정수님께 보관법을 바꾸라고 권했고 2주 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속이 편해졌고 입안의 쓴맛도 사라졌다면서 감사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김정수님은 단지 보관 장소를 바꾸는 것만으로 속 불편함이 사라지고 음식 본래의 향과 맛이 되살아났어요. 더 놀라운 건 3개월 후에 다시 연락을 주셨는데 전보다 활력이 생기고 피로감도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8세 박영호님은 매일 아침 냉장고에서 꺼낸 바나나를 드셨는데 몇 달 동안 변비로 고생하셨어요.
바나나가 변비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드셨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냉장 때문에 바나나의 식이섬유 구조가 변해서 소화가 제대로 안 됐던 거였습니다. 박영호 님께도 실온 보관을 권했더니 일주일 만에 변비가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냉장고를 바꾸지 않아도 보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음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냉장 습관을 고쳐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보관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제부터 냉장고 속에서 죽어가는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바나나부터 시작해 볼게요. 열대 과일인 바나나는 추위에 노출되면 세포벽이 터지고 갈변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바나나의 고향은 열대 지역이잖아요. 그곳 온도가 평균 25도에서 30도 사이인데 갑자기 4도 냉장고에 들어가면 세포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13도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한 바나나는 단 3일 만에 비타민 C의 80%가 손실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게다가 칼륨 함량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제가 만난 65세 박은자님은 냉장 바나나를 매일 드시다 속이 미끌거리고 맛이 이상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바나나는 13도에서 21도 정도의 통풍이 잘 되는 실온에 두는 게 가장 좋아요. 숙성을 늦추려면 줄기 부분을 랩으로 감싸 두시면 됩니다. 바나나는 줄기에서 에틸렌 가스가 나와서 빨리 익거든요. 냉장한 후 껍질이 검게 변하더라도 속은 괜찮지만 장기 냉장은 피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 안에도 바나나 한 송이 들어있지 않나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식품은 감자입니다. 감자를 냉장하면 전분이 당으로 바뀌고 조리할 때 발암 가능 물질인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성돼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영국 식품기준청 보고서에 따르면 냉장 상태의 감자를 120도 이상에서 조리하면 실온 감자보다 아크릴 아마이드가 최대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71세 김도영님은 냉장 감자로 감자전을 부치다 맛이 달고 푸석해져 놀라셨죠. 저는 김도영님께 실험을 하나 제안했습니다. 같은 감자를 하나는 냉장하고 하나는 실온에 두었다가 일주일 후 똑같이 조리해서 비교해 보자고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냉장 감자는 색이 더 빨리 갈색으로 변했고 맛도 달았어요. 혈당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안 좋은 거죠. 감자는 12도에서 15도 사이에 어둡고 통풍이 좋은 장소가 이상적입니다. 베란다나 종이 상자 속에 두시면 좋아요. 다만 빛을 받으면 솔라닌 독소가 생기므로 녹색 껍질은 깊이 도려내야 합니다. 솔라닌은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독소로 복통이나 구토를 일으킬 수 있어요. 감자와 양파를 함께 두는 습관 혹시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이제 마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냉장 환경은 마늘의 알리신 생성을 억제하고 곰팡이, 독소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 알리신은 마늘의 가장 중요한 성분인데 항균 작용과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죠. 냉장 보관 10일 만에 알리신 함량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국내식품연구원 보고가 있습니다. 69세 이정호님은 매일 냉장 다진 마늘을 드시다 속쓰림을 느끼셨어요. 더 심각한 건 냉장고에서 2주 이상 보관한 다진 마늘에서 곰팡이, 독소가 검출된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마늘은 통풍이 좋은 15도에서 18도 정도의 건조한 곳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진 마늘은 소분해서 냉동하는 게 안전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밀폐된 기름 속 보관은 보툴린 음균이 증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보툴리눔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자라는 균인데 신경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독소를 만들어요. 여러분의 냉장고 속 다진 마늘 언제 만든 건가요?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양파는 습한 냉장 환경에서 곰팡이가 생기고 단맛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해요. 냉장 보관 10일 후 세포벽 손상과 수분 증가가 보고되었습니다. 75세 최순자님은 냉장 양파가 물컹해지고 냄새가 심해져 버리셨다고 하셨어요. 양파 특유의 아린 맛과 향이 사라지면서 단맛만 남는데 이건 양파의 유황 화합물이 파괴된 거예요. 통양파는 통풍이 좋은 망사 바구니에 넣고 감자와 떨어뜨려 어두운 곳에 두세요. 양파와 감자를 함께 두면 양파에서 나오는 수분과 가스가 감자의 싹을 빨리 나게 만듭니다. 단, 자른 양파는 반드시 냉장 보관 후 7일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혹시 양파와 감자를 나란히 두고 계신가요? 빵도 냉장고의 피해자입니다. 냉장은 전분 노화를 6배 빠르게 진행시켜 빵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미국 농업연구소 실험에서 냉장 보관 빵은 실온 보관보다 3배 빨리 굳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8세 정경자님은 식빵을 냉장에 두었다가 이틀 만에 돌덩이처럼 굳어 놀라셨죠. 정경자님은 냉장고에 넣으면 곰팡이가 안 생긴다고 해서 넣었는데 먹을 수가 없더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곰팡이는 안 생길지 몰라도 빵의 맛과 질감이 완전히 망가지죠. 빵은 실온에서 종이봉투나 빵 상자에 두시고 남는 빵은 슬라이스 후 냉동하세요. 해동하지 말고 냉동 상태 그대로 토스터로 구우면 됩니다. 여러분은 빵을 냉장에 두고 드시나요? 냉동에 두시나요? 꿀 이야기도 꼭 해야겠습니다. 냉장 꿀은 결로로 인해 수분이 늘어나고 발효가 일어날 수 있어요. 10도 이하 저장 시 항균력이 35%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73세 박문자님은 굳은 꿀을 전자레인지에 녹였다가 향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꿀은 원래 수천 년이 가도 상하지 않는 신비한 식품이에요.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3000년 된 꿀도 여전히 먹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식품을 왜 냉장고에 넣으시나요? 꿀은 직사광선을 피한 24도 이하의 서늘한 실온이 가장 적절합니다. 굳은 꿀은 따뜻한 물에 중탕하세요. 전자레인지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지금 냉장고 안 꿀병 혹시 얼어붙어 있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토마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냉장은 토마토의 풍미 유전자를 비활성화해 향과 맛을 잃게 만들어요. 플로리다대 연구팀은 12도 이하 저장 시 향미 유전자 400여 개의 활동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400개라는 숫자 엄청나죠? 66세 윤미정님은 냉장 토마토가 물컹하고 밍밍해져서 버리셨죠. 윤미정님께서 시장에서 사온 토마토는 왜 이렇게 맛이 없을까 했는데 집에서 냉장한 게 문제였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토마토는 20도 전후에 통풍이 좋은 곳에서 보관하시고 완숙 토마토만 단기간 냉장하세요. 미숙한 토마토를 냉장하면 숙성이 멈춰 영양 손실이 생깁니다. 특히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실온에서 숙성될 때 가장 많이 증가해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죠. 여러분의 냉장고에도 지금 토마토가 있나요? 지금까지 7가지 음식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더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냉장은 보존이 아니라 정지입니다. 세포의 호흡을 멈추게 하죠. 하지만 모든 식품이 나쁜 건 아닙니다. 육류, 생선, 유제품은 반드시 냉장해야 해요. 이런 동물성 식품은 상온에서 빠르게 부패하면서 식중독균이 증식하거든요. 특히 살모넬라균이나 대장균 같은 위험한 균들이 번식할 수 있어서 반드시 냉장 보관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식물성 식품은 가능한 한 호흡할 수 있는 상태로 실온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물도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냉장고 안에서는 그 생명력이 멈춰버립니다.
실제로 당근이나 무 같은 뿌리 채소도 냉장하면 수분이 빠지면서 식감이 떨어져요. 신문지에 싸서 서늘한 곳에 두면 일주일도 싱싱하게 보관됩니다. 둘째는 빛과 습기 차단이 핵심이에요. 냉장고가 아니어도 직사광선과 습기만 막으면 대부분의 식품은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찬장이나 통풍이 좋은 베란다 한편이 냉장고보다 나을 때가 많아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베란다에 스티로폼 박스를 두고 거기에 감자와 양파를 보관하시는데 2달이 지나도 싱싱하더라고요. 셋째, 과일은 에틸렌 가스 간섭을 주의해야 합니다. 바나나와 사과는 에틸렌 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다른 과일을 빨리 익게 만들어요. 따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단단한 키위나 아보카도를 빨리 익히고 싶으면 사과나 바나나 옆에 두시면 됩니다. 이런 자연의 원리를 잘 활용하시면 냉장고 없이도 얼마든지 식품을 관리할 수 있어요. 넷째는 냉장 전후 결로 관리입니다. 꿀이나 소스류는 냉장고에서 꺼낼 때 물방울이 맺히잖아요. 그 물방울을 닦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꺼낼 때마다 병 입구를 깨끗이 닦아주세요. 특히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도 마찬가지예요. 뚜껑 안쪽에 물방울이 맺히면 그게 다시 떨어져서 곰팡이의 원인이 됩니다. 다섯째, 냉장고 정리 주기를 정하세요. 2주에 한 번 냉장 품목을 점검하시면 좋습니다. 오래된 음식은 과감히 버리시고 냉장이 필요 없는 음식은 밖으로 꺼내세요. 74세 강명숙님은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전기료도 줄고 음식도 덜 버리게 됐다고 하셨어요. 냉장고가 텅 비면 전기도 덜 쓰고 필요한 음식도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죠. 여섯째는 온도 구역을 이해하는 겁니다. 냉장고 안에서도 온도가 다 달라요. 문 쪽은 가장 따뜻하고 안쪽 아래가 가장 차갑습니다. 식품마다 적정 온도가 다르니 위치를 잘 배치하세요. 계란은 문 쪽이 아니라 안쪽에, 우유는 냉장고 중간 선반에 두는 게 좋아요. 김치는 가장 차가운 아래 칸에 두시고 과일은 덜 차가운 위쪽에 두시면 됩니다. 일곱째, 밀폐용기 사용도 중요합니다. 자른 채소나 과일은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영양 손실이 적어요. 하지만 통째로 보관하는 건 통풍이 더 중요합니다. 밀폐하면 오히려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상추나 깻잎 같은 잎채소는 키친타올에 싸서 밀폐용기에 넣으면 일주일도 싱싱합니다. 여덟째는 냉동 활용법입니다. 냉장이 애매하다면 차라리 냉동이 나을 때가 많아요. 특히 빵이나 다진 마늘처럼 장기 보관이 필요한 식품은 냉동이 훨씬 안전합니다. 냉동은 세포를 완전히 정지시키기 때문에 변질이 거의 없어요. 단, 한 번 해동한 식품은 다시 냉동하면 안 됩니다. 세포벽이 파괴돼서 식감도 떨어지고 영양도 손실되거든요. 아홉째, 구매량 조절도 중요한 보관법이에요. 아무리 잘 보관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영양은 줄어듭니다. 필요한 만큼만 자주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요즘은 소포장 제품도 많이 나오니까 활용하시면 좋아요. 특히 시니어 가구는 식구수가 적으니까 대용량보다는 소포장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열째, 계절에 따라 보관 장소를 바꾸세요. 여름엔 실온 보관이 위험할 수 있고 겨울엔 베란다가 천연 냉장고가 됩니다. 계절의 흐름을 이용하시면 에너지도 아끼고 음식도 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겨울철 베란다 온도가 5도에서 10도 정도 되는데 이게 딱 채소 보관에 좋은 온도예요. 겨울에는 김치나 무, 배추를 베란다에 두시면 냉장고 공간도 절약되고 맛도 더 좋아요. 11번째로 식품 포장도 중요합니다. 비닐봉지보다는 종이봉투나 망사 주머니가 훨씬 좋아요. 통풍이 잘 돼서 곰팡이도 덜 생기고 식품도 오래 보관됩니다. 70세 이영자님은 양파와 마늘을 스타킹에 넣어 매듭 지어 보관하시는데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통풍도 되고 습기도 차단되거든요. 12번째는 식품 배치의 과학입니다. 냉장고 안에서도 어떤 식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보관 기간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고기는 가장 차가운 아래쪽에,
조리된 음식은 위쪽에 두는 게 원칙입니다. 생고기에서 나온 핏물이 아래로 떨어져서 다른 음식을 오염시킬 수 있거든요. 마지막 13번째, 냉장고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은 냉장고를 완전히 비우고 구석구석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오래된 음식물 찌꺼기나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고 냄새도 나거든요. 베이킹소다 물로 닦으시면 냄새도 제거되고 살균 효과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 안을 다시 열어보고 싶은 생각 드시나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식탁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기억나시죠? 냉장고는 모든 음식의 보호막이 아닙니다. 잘못된 냉장은 음식에 영향을 주기고 때로는 도구로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보관법을 알면 같은 식재료라도 영양과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오늘 다룬 7가지 음식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바나나는 실온에 통풍 좋은 곳으로, 감자는 어둡고 서늘한 베란다로, 마늘과 양파는 망사 바구니 속으로, 빵은 종이 봉투나 냉동실로, 꿀은 실온 찬장으로, 토마토는 주방 한켠의 바구니로 옮겨주세요. 이 7가지만 제대로 바꿔도 여러분의 영양 섭취가 달라집니다. 냉장 대신 실온, 빛 대신 그늘, 밀폐 대신 통풍. 이 3가지만 지켜도 음식은 살아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원칙이 30년 연구의 핵심입니다. 제가 수천 개의 샘플을 분석하고 수백 명의 시니어 분들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진리죠. 복잡한 이론보다 이 간단한 원칙이 여러분의 건강을 더 확실하게 지켜줍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 문을 열고 바나나와 마늘, 감자를 꺼내어 제자리를 찾아주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식탁은 다시 살아납니다. 단 하루만 이렇게 바꿔도 음식의 향과 맛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특히 마늘의 알싸한 향, 바나나의 달콤한 맛이 확실히 살아날 겁니다. 토마토도 실온에 두시면 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영양이 사라지고 독소가 생기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음식 본연의 맛과 영양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실제로 실온 보관한 토마토와 냉장 보관한 토마토의 비타민 C 함량 차이가 40%나 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같은 돈 주고 산 토마토인데 보관법에 따라 영양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영양 흡수가 더 중요한 시기잖아요. 같은 음식을 드셔도 보관법에 따라 건강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부터는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영양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의 영양을 최대한 보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미 영양이 파괴된 음식을 드시면 아무리 많이 드셔도 몸에 흡수되는 양은 적어요. 제가 만난 어떤 어르신은 보관법을 바꾼 후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소화가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음식은 그대로인데 보관법만 바꿨는데 말이죠. 이게 바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듭니다. 새로운 음식을 찾아 헤매실 필요 없어요. 지금 드시는 음식을 제대로 보관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또 다른 분은 냉장고 정리를 하신 후 전기료가 한 달에 10,000원 가까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냉장고가 텅텅 비니까 전기도 덜 쓰고 음식도 덜 버리게 됐다는 거죠. 건강도 챙기고 돈도 아끼는 일석이조 아닙니까? 게다가 냉장고에서 냄새도 안 나고 찾는 음식도 쉽게 찾을 수 있어서 너무 편하다고 하셨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냉동실 속 영양을 잃는 보관법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냉동하면 영양이 그대로 보존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냉동도 방법을 잘못 쓰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를 냉동했다 해동하는 과정에서 영양이 얼마나 빠지는지, 어떻게 하면 영양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또 한 번 냉동한 식품을 다시 냉동하면 안 되는 과학적인 이유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냉장 습관을 바꾼 뒤 달라진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또 한 사람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저도 마늘을 냉장고에서 꺼냈더니 향이 확 살아났어요. 같은 실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은 토마토를 실온에 두니까 정말 맛이